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삼국지를 읽은 분들께서 치를 떠는 인물이 바로 동탁이라는 악인일 텐데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동탁에 대한 삼국지 연의와 정사를 비교해서 과연 그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으로 펀토피아의 제니퍼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동탁의 권력 획득과 만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나라 말기인 영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 황실은 황후 중심의 외척과 또 십상시라 불리는 황관 사이에 권력 투쟁이 있었죠. 그렇게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황후의 오빠로 당시 병권을 장악한 대장군 하진은 십상시를 확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지방의 제후들을 소집했고 이 동탁도 여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동탁이 낙양에 도착하기 전에 대장군 하진은 십상시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탁은 난을 피해서 궁을 나간 황제였던 이 소재 그리고 그의 동생 진류왕을 구해서 낙양으로 들어오게 됐고 무장 여포를 양아들로 삼아서 병권과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에 황제는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어머니인 하태우랑 같이 죽이죠. 그리고 진류왕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합니다. 이러한 동탁의 권력 장악 과정, 특히 그가 진류왕을 옹립해서 헌제로 세웠고 또 잔인하게 소재와 하태우를 살해한 이야기.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네, 이 부분은 정사와 연의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장면이 동탁이 지방 순시를 하다가 백성들을 살해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동탁은 지방 순시를 하다가 양성 백성들의 춘절을 즐기는 것을 봤죠. 이때 동탁은 남자들의 머리를 전부 베어버려요. 그리고 여자와 재물을 싣고 그 잘린 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술의 쭉과 바퀴에 메고 달아서 낙양으로 돌아왔던 거야. 그렇게 도적을 공격해서 승리했다. 내가 그래서 얻은 거야. 라고 말하게 합니다. 군대는 계양성 문으로 들어와서 잘린 머리를 다 불태웠고 여자들은 사병에게 주어서 종이나 첩으로 삼았던 거예요. 동탁은 심지어 궁녀나 공주한테까지 간음하고도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 극악무도한 사실이 과연 정사에도 기록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 모두 정사 삼국지의 위서 중에 동의원유전에 속한 동탁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동탁이 수도를 장안으로 정했을 때 이 낙양궁을 불태웠고 이 능류를 파헤쳐서 진귀한 물건들을 다 탈취해와요. 아무리 그래도 대신이 옛날 황제의 무덤을 다 파가지고 보물을 다 강탈해온다? 하지만 이 내용 역시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안에서 동탁의 공포 정치도 이 정사와 연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탁은 술자리를 열고 꿰어서 항복시킨 뒤 반란자 수백 명을 좌중으로 데려와서 먼저 그의 혀를 자르거나 혹 팔다리를 베거나 혹 눈을 파내고 혹 가마에 넣어 삶기도 했는데 미처 죽지를 않아 술잔과 탁자 사이로 굴러다니니 모인 자들이 모두 전율하여 수저를 떨어뜨렸으나 동탁은 태연자약하게 먹고 마셨다. 동탁의 죽음이 연의와 정사가 같을까요? 정사에서는 동탁의 죽음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초평 3년 192년 4월 사도 왕윤, 상서보기야 사손서, 동탁의 장수 여포가 공모해 동탁을 주살했다. 이때 천자가 병에 걸렸다 막 낫게 되어 미양전에서 큰 모임을 열었다. 여포는 같은 군 출신의 기도의 이숙 등을 시켜 친병 10여 명을 거느리고는 거짓으로 위사의 복장을 입고 앵문을 지키게 했다. 여포는 조서를 품고 있었다. 동탁이 도착하자 이숙 등이 동탁을 맞았다. 동탁이 놀라 여포는 어딨냐고 외쳤다. 여포는 적을 토벌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다고 말하고는 마침내 동탁을 죽이고 삼족을 멸했다. 주부 전경이 동탁의 시신 앞으로 달려가니 여포가 또 그를 죽였다.
모두 3사람을 죽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움직이는 자가 없었다. 여기까지가 정사에 기록된 동탁의 죽음 장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선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여포가 동탁을 죽인 직접적인 이유가 초선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삼국지의 최고의 미녀로 알려져 있는 이 초선은 소설적인 재미를 위한 낙관중의 창작물인 것입니다. 여포가 동탁을 죽인 것에 대해 여자가 관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사에는 그 여자가 동탁의 시비라고만 되어 있고 이름조차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동탁은 그 여인의 이름조차 몰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국지 정사의 여포전을 한번 보실까요? 동탁은 스스로 남들을 무례하게 대했기에 그들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거동할 때 늘 여포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했다. 그러나 동탁의 성정은 굳세면서도 편협해서 화가 나면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찍이 여포가 사소하게 뜻을 거스르자 수국을 뽑아 여포에게 던진 일이 있었다. 여포는 용력하고 민첩하여 이것을 피하고 동탁에게 사죄하여 동탁의 화 또한 풀렸으나 이로 말미암아 은밀히 동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동탁은 늘 여포에게 중문을 지키게 했는데 여포는 동탁의 시비와 사통하니 그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며 내심 불안해했다. 사도 왕유는 병주 사람이고 여포는 병주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었으므로 여포와 친하게 지냈다. 여포는 왕윤을 방문하여 동탁이 자신을 거의 죽일 뻔한 일을 말했다. 이때 왕윤은 사손서와 함께 동탁 주사를 모의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여포에게 내응하도록 청했다. 여포가 말했다. 부자 사이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에 왕윤이 말했다. 그대의 성은 여인이 본래 고륙도 아니오. 지금 죽음을 걱정할 겨를도 없는데 무슨 부자지간이라시오. 마침내 여포가 이를 허락하고 손수 칼로 동탁을 찔렀다. 삼국지 연의에는 동탁이 죽기 직전에 황제를 아련하려고 가는데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리초가 푸르고 푸르나 열흘 뒤를 점쳐보면 오히려 살지 못하겠구나. 여기서 이 천리초의 3글자를 합치면 동탁의 동자가 되고 열흘 뒤를 점쳐보면 의, 11복을 합치면 동탁의 이름인 탁이 되는 거죠. 동탁은 노랫소리가 너무 구슬퍼서 이숙한테 저 노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이숙은 유씨가 망하고 동씨가 흥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그냥 대충 대답을 했다고 해요. 또 도사가 포, 그러니까 여포의 포를 암시하는 이 배에 여자를 적어서 동탁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동탁이 여전히 뭣도 모르고 그 의미를 자꾸 이숙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숙은 미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군사를 불러가지고 내보내버려! 이렇게 하고는 그 도사를 쫓아버렸다고 하죠.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정사일까요? 이 이야기들은 정사 삼국지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훗날 송나라 배송지가 삼국지 주석을 달 때 이 왕찬의 한말 영웅기를 참고해서 단 주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사 삼국지만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이 이야기들에서 그렇지만 이숙의 답변은 낙관중의 창작물입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동탁이 죽은 뒤에 지키는 군사가 동탁의 배꼽에 심지를 탁 박아서 불을 켰더니 비계가 땅에 흥건하게 흘러고 지나가는 백성은 저마다 손으로 동탁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뚱이를 짓밟았다고 하죠. 이 내용도 정사 삼국지가 아닌 영웅기의 내용입니다. 역시 사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동탁이 죽은 뒤에 당시의 명사였던 채옹이 동탁의 주검에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왕윤 앞에 이 채용을 잡아와요. 그랬더니 채용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저는 다만 저를 알아주고 써주는 애를 떠올려 저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원컨대 이마에 글씨를 새기는 형벌을 받을지언정 살아서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여 죄를 씻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사도 왕윤은 그런 채용을 결국 감옥에 가두고 목을 매서 죽게 해서 많은 선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채용 이야기는 정사 삼국지에는 없고
배송지가 후한서의 글로 단 주석인 후한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석에 따르면 채용은 삼국지 연의에서와 같이 동탁의 주검에 엎드려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왕윤하고 같이 있다가 동탁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냈다고 하죠. 이 탄식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했다고요? 삼국지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차라리 동탁의 주검 앞에서 막 통곡을 한다면야 뭐 죽일 수도 있겠지만 겨우 그냥 탄식하는 소리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이 왕윤이 평소에 채용의 재주를 시기했다. 혹은 채용이 이 역사서를 기록하게 되면 동탁이 미화될 것을 우려해서 죽였다는 등 어찌됐던 왕윤이 채용을 죽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비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사삼국지와 연의에서의 동탁의 행적의 비교입니다. 정사삼국지에서도 동탁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어땠나요? 정말 충직한 인물로 기술되어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동탁은 어려서 포협하여 일찍이 강중에서 논일며 여러 추종자들과 사귀었다. 동탁은 무제가 있고 완력이 비견될 자가 적을 만큼 뛰어나고 화살통 2개를 차고 말을 달리며 좌우로 활을 쏠 수 있었다. 동탁은 공을 세워 고운 비단 9,000피를 하사받았는데 동탁은 이 모두를 관원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돌변한 거죠. 정사의 기록을 신뢰하자면 그는 인간을 뛰어넘어서 악마적인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부의 반론도 존재합니다. 바로 삼국지 바로읽기의 저자 김운회 교수는 동탁에 대한 이 역사의 기록의 대부분은 위나라 때 이루어졌고 이 위나라의 존재 이유는 한나라의 부패에 있기 때문에 한나라의 부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이 동탁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욱더 부각이 돼서 기록되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거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 지난 영상인 동탁은 과연 난폭했을까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뒤에 붙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탁의 폭정은 중국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무신 정권에 대한 심한 반발인 거죠. 이러한 반발심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치주의 국가를 이룩하는 데 한몫합니다. 문치주의 좋죠? 문화가 발전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수많은 이민족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이 무를 경홀시했을 때 그들의 밥이 됐던 거죠. 5호 16국 시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의 한족 왕조의 압박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들어서지만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게 바로 밀리게 된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청나라 말에 중국은 이 서양 열강에 이어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밥이 된 거죠. 그리고 중국을 숭상하고 중국을 따라가려는 이 조선. 이 조선은 오히려 중국보다 더한 문치주의의 극성으로 아시아 최약체국 중에 하나가 돼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이어서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갈량이 동아시아에 끼친 해악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붙여드릴게요. 자주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민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중요한 길인 거죠.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서구 열강은 오랜 전쟁을 통해서 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것을 건전하게 발전시켰거든요. 사관학교를 설립한 뒤에 전문 군인의 양성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군인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1위에서 한 5위 안에는 빠짐없이 드는 직업이에요. 비행기 탑승 시에 군인은 우선 탑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군인들의 식사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미국 국민들은 군인을 마주치게 되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 라는 말로 감사 표시를 하고 군인은 Thank you for your support 라고 화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무를 중시하는 나라였죠. 세속 5개를 지닌 화랑도 정신 그리고 용맹했던 화랑의 에피소드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을 숭상하고 진짜 우리 것을 경원시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한 문치주의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을 중시하고 무를 천시하는 나라에서 태어나 당당히 무로서 나라를 지켜서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만큼이나 군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군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